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9.9%로 매매 가격 상승률 9.7%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추월한 것으로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자치구는 전체 25개 구 중 13개 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지난달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83.3을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조산현 관계자는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중심의 규제 정상화 정책 가시화로 시장 기대감이 높게 형성돼 전망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되고 방 1개로 규정했던 공간 구성 제약도 침실 3개까지 완화됩니다. 또 공동주택 외부 회계 감사와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 보장도 강화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요, 매매가보다도 전세값이 더욱더 무섭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입주 물량의 감소와 전세 월세화 그리고 임대차 3법 등의 진통 원인으로 인해서요,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문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일 뜨겁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보시는 두 지역들도 참 궁금해지는데 오늘 가볼 지역들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한 번쯤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 사기는 너무 어렵고 서울에 빌라라도 꼭 하나 사두자 이런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자산, 우리가 거의 금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들 2개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동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안전한 지역 2곳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강남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만나볼 텐데요. 다세대 주택 빌라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5억 9,9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대표적인 안전 지역이다라고 살짝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강남 중에서도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역삼동인데요. 역삼동이 왜 안전한 투자처인지 좀 알려주시면서 빌라를 또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호재와 함께 만나볼까요? 네, 먼저 역삼동의 입지와 또 호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오늘 이 역삼동 빌라가 안전자산인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기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서울 빌라값이 2017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아파트 수준의 가격까지 올라왔다. 이걸 보고 2가지로 관점이 나뉠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네. 더 이상 사면 안 되겠다. 떨어지려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한 분은
빌라도 그래. 오른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도 지금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대체제인 빌라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른 걸 보니 앞으로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완전히 첨예한 두 의견으로 나눌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시는 거는 사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서울경제 TV에서 이렇게 부동산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바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서울시의 그 빌라의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그리고 국토부가 양쪽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죠. 자, 서울시에는 얼마 전에 신속통합기획, 바로 민간 재개발에 대한 공모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명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잘 아시다시피 뭐 3080 공공복합사업, 도심사업, 그리고 뭐 공공재개발 이렇게 해서 또 특별 그 공공법에 따른 바로 그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후보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서울의 도심의 공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토지 확보, 바로 그 경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승기를 잡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공공 쪽으로 갔다가는 현금 청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섭고요. 이제 민간 개발도 역시 뭐 신축을 나중에 샀을 때는 바로 이제 현금 청산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 가격이 지금 사도 괜찮을까라는 그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이 그 사태를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 후보지가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매년 25개 지역이 매년 5년 동안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국토부 쪽에서도 공공재개발이나 복합 도심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축 빌라들의 건축이 제한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권리 산정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한번 얘기 나온 지역들 그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계속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해서 민간으로 돌리고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투자 수요도 들어오겠지만 신축에 대한 어떤 이런 정상적인 공급이 위축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파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빌라에 많이 그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공급이 일단은 제한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서민 주거주택인 빌라도 공급에 제동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담보대출과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가 들어와 있죠. 정부 생각은 그런 대출 규제를 하면 수요를 억제할 것이다. 공급을 늘리지 못하니까 수요를 억제할 것이다. 그래서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실거주나 이런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대출이 안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들어가죠. 그러면 전세가 가능한 주택들이 줄어듭니다. 아까 첫 번째로 신규 신축 빌라들의 공급이 적다면 그것을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과 거기에 집주인이 있어야 되겠죠. 갭 투자하는 집주인. 그런데 그 총량 자체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반전세로 돌려지게 되면 또 전세가 가능한 집이 줄어들죠. 그래서 총량이 지금 재고나 신축은 모두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만 보셔도 이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또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을 제 의견을 공감하시는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또 반대 의견도 있으시겠죠. 일단 여기에서 제가 결론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빌라를 사야 되나 그 팁을 한번 드리는데 3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빌라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 이런 곳에 있는 빌라를 사셔야 여러분 동반 시대 상승뿐만 아니라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재개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제가 현금 청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현금 청산 되지 않는 9억을 사서 내가 갖고 있었는데 개발이 안 되면 그거는 나중에 팔지도 못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을 때를 또 대비해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축구 빌라라고 그래서 개발이 안 돼도 임대가 계속 잘 들어오고 나중에 팔 때도 수월한 이런 또 전략을 또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 위험이 없는 요즘에 그 재개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이런 청산이나 재개발 이슈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그 갖고 있는 입지와 호재만으로도 집가 상승과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강남 그리고 이런 용산의 일부 지역들의 그런 빌라들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약간 좀 차담을 하는데 요즘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굉장히 유행이죠. 거기에 이 번호가 나옵니다. 456. 이게 나중에 우승을 하게 되죠, 이정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안전한 숫자를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가운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이용하셔서 빌라 투자에 있어서도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지 못하고 현재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그리고 내 그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위해서 꼭 지금 빌라라도 사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지금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가장 456번 이런 것처럼 안전한 강남이나 용산의 일부 그런 상업지하들,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역삼동은 그런 차원에서 다 갖췄죠. 자,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 삼성까지 이어지는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T 기업의 본거지입니다. IT 밸리라고 부르죠. 뭐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우리 그 IT 글로벌 기업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고요. 뭐 마켓컬리나 또 뭐죠? 하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IT 기업 플랫폼 업체들 이런 것들도 지금 사업을 들어와 있고 게임 업체들 클래프톤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여기는 첨단 업무지구의 메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회기 현상에 의해서 더욱더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원래 이 역삼동에 있는 대치동 학원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강남역 주변에 있는 서초동 쪽의 재건축을 통해서 여기는 30억, 여기는 25억에서 40억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아주 높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쪽에 있는 빌라들 매수가 제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입지 자체를 갖고 있는 바로 역삼동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역삼동이 갖고 있는 이 교통 환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GTX 노선들과 그리고 신분당선의 연장 이게 서울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 그 강북과 강남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방까지 연결하는 그 노선들 되고요. GTX AC 노선에 바로 연결성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위례 신사선 이런 것들도 바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이 강남역과 역삼동 일대의 그 상업시설들과 바로 직계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이제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8월이면 나옵니다. 여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도로를 통해서 동서가 나눠져 있었죠. 여기가 연결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상승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하면 주변에 있는 빌라 가격 똑같이 동반시대 상승합니다. 더욱더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인이 지금 테헤란로와 서초대로를 따라서 IT밸리 라인이 됩니다. 자, 여기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정보사 부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그 롯데 칠성 부지에 들어오는 또 첨단 업무 단지가 또 생기죠. 그리고 이쪽은 마이스 산업단지,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쪽 라인이 IT밸리 라인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바로 그 수혜는 어디에 온다? 네, 바로 역삼동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 GBC와 거의 동등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롯데의 본사가 들어오는데 그게 63빌딩 같은 바로 그러한
대한 높이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한국형 실리콘밸리 정보사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처를 해서 벤치마킹해서 들어옵니다. 내년에 또 착공해서 한 2025년이면 또 완공이 되는 바로 그러한 또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거에 대해서는 착공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꼭 아파트로 변하는 빌라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것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가 늘 있었지만 아직도 재건축이 되지 않았죠. 그래도 상당히 큰 시대 차익을 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내가 들어간 투자금 얼마를 또 수익을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파트에만 매몰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456번의 이정재 오징어 게임을 좀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포커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서 주택, 빌라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 안전한 투자처인지 입지와 호재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빌라의 수요가 몰려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면은 가격이 궁금하고요. 자, 지금 역삼동에 빌라에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역삼동에 있는 이 투룸 구조의 빌라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빌라마다 뭐 지하 주차장이 있거나 또는 그 대로변 주변에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땅값이나 이런 게 달라지죠. 그래서 빌라 값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5억 9,9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가격대죠. 6억 2,5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분 소액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5억 5천에서 5억 8천 이렇게 전세를 끼고 하면 최소 금액이 4,500에서 5천만 원 아주 소액으로 여러분 안전자산 이라고 불리는 바로 역삼동에 투자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미래형 복합도시의 핵심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여기가 나중에 뭐 전세가 안 나가니 뭐 나중에 안 오르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은 투자 못 하십니다. 첨단 업무단지 벨트의 중심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게 입지가 더 강화될 겁니다. 주변에 워낙 그 재건축 단지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고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세의 상승을 여러분께서 기대해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면은 여러분들이 강남구 역삼동에 빌라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지역도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집어낸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역시 빌라를 찾아볼 건데요.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5억 8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나요? 네, 마용성 중에도 개발 호재하면 빠지지를 않는 용산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안에서 이태원동 하면은 이국적인 풍치 때문에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놀러 가는 곳이기도 한데 정확한 위치하고요. 빌라 주변의 호재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이국적인 바로 한국 속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이태원동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세계인들이 이곳에 많이 찾아올 겁니다. 팬데믹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곳입니다. 그 관점에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6호선 이태원역에서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그 각국 대사관저와 고급 정말 주거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은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상업시설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색 상점들이 많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한남 뉴타운이 인접해 있다는 점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 한강 끼고 있고 위쪽으로 가면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왼쪽으로 가면 용산 민족공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개발의 밭이죠. 그래서 이 입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태원역의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남 뉴타운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남 뉴타운은 지금 특히 이 그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1구역 해제 구역은 이번에 오세훈 민간 재개발 동의서 걷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 특히 한남 2구역과 3구역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대장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향으로 한강 조망이 나오고요. 북향으로는
남산 조망이 나오는 대단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포 가격이 최근에 또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40억을 넘었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새로 지어질 한남 뉴타운의 고급 주거 단지, 바로 이 단지는 50억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치를 보시면 이태원역에서 6호선 따라서 가면은 위쪽으로는 서울역, 아래쪽으로는 신용산과 용산, 그리고 마포 공덕역 쪽으로 모두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허전하죠. 명불허전. 네. 그래서 여기가 완전한 입지를 갖고 있다. 교통입지. 이 교통입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주변 지역에 용산과 이런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업무단지와 여러 가지 상업단지들, 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서울역의 교통허브, 그리고 북부역세권 개발지, 그리고 중간에 남영역 쪽에 캠프캠 부지, 이쪽도 상업시설로 개발이 되죠. 그리고 삼각지역에, 그리고 이태원까지 이어지면서 용산민족공원의 개발까지 이렇게 관문 역할을 하는 역들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용산의 그 경비창 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공청회가 나와 있죠. 그래 여기는 지금 111층 이 랜드마크 건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뭐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지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유유부지입니다. 서울시에. 그리고 5대 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바로 여기 국제업무지구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용산민족공원에 들어오는 링킹파크, 요거는 나중에 얼마나 큰 입지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용산민족공원과 서울역, 그리고 경의선 숲길이 이게 공도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러한 그 녹지 보행축을 통해서 이태원에 들어오는 바로 그런 관광지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은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그 강북의 마일스 산업단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11개 GTX 2개 노선을 포함한 11개 노선이 이곳에 복합 환승센터로서 바로 전 세계, 그리고 서울 도심에 있는 모든 그런 시민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용산의 개발 호재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자, 1.5룸과 2룸으로 각각 만나본다면 시세 궁금하고요. 이태원동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태원의 땅값이 워낙 비싼 거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남 못지않고요. 그리고 워낙 초역세권에 위치이기 때문에 상업지로서, 그리고 주변에 한남 뉴타운과의 인접 효과, 그리고 고급 주거 단지로서 나중에 받게 될 그런 후광 효과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냥 땅 한 평에 좀 비싸더라도 지금은 비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때가 정말 쌌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1.5룸하고 2룸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5억 8천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6억 2천만 원 이렇게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대 형성되어 있고, 임대가 4억에서 4억 2천이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8천에서 2억 원. 그러니까 용산에서 다른 지역들 투자하실 때 일반적이게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인접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급 주거 단지에 바로 인접한 빌라들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제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반 시대 상승과 그로 인한 집가 상승을 여러분께서 갔을 수 있겠고, 특히 이태원 내 6호선입니다. 6호선 앞으로 상권화가, 역세권 상권화가 이루어지는 노선입니다. 특히 홍대 합정 상권과 그리고 이태원 상권이 서울의 양대 충입니다. 거기에서 이태원 상권이 계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그 집가 상승 보실 수 있겠고요. 용산 민족공원이 개발되고 아래에 링킹파크까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집가 상승과 그로 인한 시세 차이 이런 것들만 보셔도 여러분 성공에는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님과 빌라 찾아봤습니다. 서울 안에서 두 번째로는 용산구 이태원동 다녀왔고요. 자, 빠르게 연락 주시면 무료 1:1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직 덜 오른 저평가 지역인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서울 빌라에 소액 투자하는 방법을 1:1 무료 상담 전화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팀장님과 키가 되는 부동산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매매가는 물론이고 전세값까지 빠르게 뛰고 있는데,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지역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전세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에 여기에 매매가도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한민국의 이런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똑똑한 두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지역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똑똑한 투자처 어디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원룸과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시세 보시면 약 3억 3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오피스텔 찾으러 강남 중에서도 테헤란로, 일자리 많은 역삼동 쪽으로 왔습니다. 역삼동쯤에서 어디쯤인지 위치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주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시켜야 될 지역은 강남구에 위치한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하면 역삼동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정도로 이곳이 가는 위치는 굉장히 탁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는 약 1,800만 명의 이런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중에 무려 32%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이곳 강남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약 95만 명이 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탄탄한 일자리가 더더욱 늘어날 호재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역삼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역삼동 같은 경우는 이런 세금 적인 측면에서도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이런 세금이 거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이런 생활 인프라가 워낙 좋지만 이러한 세금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런 기반 시설이 좋아지는 곳이 또 강남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에서도 그중에 그 수도권 1인 가구 변화율을 살펴보면요. 1인 가구 변화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2020년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2%, 전체 가구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선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가 원하는 소형 평수의 니즈에 맞춰서 한번 그 방향을 좀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020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살펴보더라도 강남구가 또 1위를 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이런 발생된 이러한 가격 상승들, 주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런 마용성광 주변으로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주변 지역까지 계속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뭐 전세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역 교통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강남역 같은 경우는 그 강남역은 신분당선과 2호선을 만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 옆에 오늘 살펴볼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역삼동에서 또 3분 거리에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완전 초역세권, 테헤란로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왼쪽에는 이런 선릉역과 또 위쪽으로는 9호선 라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9호선의 황금 라인도 만나볼 수 있으면서 또 의정부 지역과 노원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7호선의 라인도 만나볼 수 있겠고 또 3호선과 수인분당선, 분당선까지 서울 전역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의 환경에 기반이 또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것도 역삼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바로 이곳 역삼동이 되겠는데요. 근로자가 가는 많은 지역에 바로 포진된 지역이 역삼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곳에 바로 이런 테헤란로의 벤처산업 벨트 직주 근접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보 5분권에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러한 직주 근접성 탁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강남역의 상권을 바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인프라 워낙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번 거주하시는 분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힘들 만큼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워낙 탁월하다.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워낙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또 이런 국제기로 복합지구 이곳이 건설이 된다면 그곳에 있는 최인접지이기 때문에 그곳의 개발에 따른 이러한 후광 효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역삼동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강남역 좌측편에 이런 서초대로 개발 계획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 사업 옆으로 지금 롯데 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이곳 주변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정보사 부지의 개발까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곳 역삼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서 저희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습니다. 2호선에 3호선, 7호선, 9호선 등등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노선들은 이곳에서 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자, 입지에서 호재까지 살짝 언급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조금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기대되는 호재는 어떤 거 보실까요? 네, 강남 상구의 가장 큰 이런 호재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기로 복합지구로 인해서요, 강남 전체, 이런 상구 전체에 이런 뭐 송파구와 서초구까지도 이곳에 갖는 위치 때문에 호재다 작용을 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동 쪽으로 해서 GBC 건물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이런 탄천의 수변공원과 또 이런 잠실의 마이스 산업 단지까지 계속해서 개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7년 목표로 완공을 될 예정이고요. 축구장 면적의 11배의 규모로 조성이 되어집니다. 이 안에는 현대차 GBC의 건물이 50층의 3개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마이스 산업 단지 옆으로 해서 숙박과 업무 컨벤션 이런 공연장 등이 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의 이러한 창출이 나오게 됐고 또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고용 창출적인 측면에서도 약 4만 명의 일자리와 또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120만 명까지 발생될 수 있는 메머드급 이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안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호재가 바로 이건 현대차 GBC에 대한 건물일 것 같습니다. GBC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표는 105층의 높이로 해서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대차 내부와 또 서울시의 협의 방향에서 3개층 50층에 3개층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업무 시설과 전시 컨벤션, 이런 숙박 시설 등 들어서게 되고요. 또 이러한 점들, 현대차 15개의 계열사가 이곳에 또 들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일자리가 더더욱 늘어날 수 있는 부분,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만 더더욱 많은 사람들, 더더욱 이런 우량 임차인들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러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경제 파급 효과가 265조 원에 달하고 122만 명의 또 고용 인원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런 많은 인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개발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 GBC 건물이 들어서는 이곳과 또 왼편에 위치한 이런 코엑스 지하 건물이 이어져서
이러한 거대한 지하 도시가 이곳에 건설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지하 거의 도시급이 되게 되는데 시민을 위한 이런 편의 공간과 또 공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 그 주변 지역에 이러한 버스 환승 센터까지 구성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곳으로 이런 대중교통 바로 GTX가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GTX 같은 경우 2개의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GTX A 노선과 GTX C 노선 2개의 노선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파주 운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GTX A 노선 그리고 양주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GTX C 노선이 이곳 삼성역으로 들어오는 점만 봐도 이곳이 갖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러한 본격적인 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신분당선의 연장 소식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분당선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1단계 사업으로 신사동역까지 또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또 그 추후에 2단계 사업으로서 용산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이러한 4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추후에는 용산을 지나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서울역까지 또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가 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또 업무지만 또 지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GTX 노선 이곳 삼성역으로 A 노선과 또 C 노선 2개의 노선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 아까도 설명드렸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위례 신사선에 이러한 지하철이 또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점. 이곳에 신도시의 이로서 굉장히 큰 강남의 최근접지에 있는 신도시인데 지금 부족한 대중교통의 요소가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이런 개발 호재까지 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셀 수 없이 많은데 몇 개만 꼽아주셨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GTX 호재도 그렇고 GBC 개발도 그렇고요. 이렇게 역삼역 3분 거리에서 저희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본다면요. 자, 원룸과 1.5룸 기준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역삼동 같은 경우 이제 원룸과 1.5룸 형태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지만 아파트에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이런 오피스텔 부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가 살펴보면은 매매가 3억 3천에서 4억 8천만 원대 원룸과 1.5룸 형태의 가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2억 6천에서 4억 3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금액에 투자할 수 있겠다 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50만 원의 월세 수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가 넘치는 동네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은 강북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는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호선과 4호선 지나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을 찾아볼 건데요. 자, 가격 보겠습니다.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북권에서는 노도강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중에서도 도봉구 창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창동역 역세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저희가 만나보는 주택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두 번째 살펴볼 지역은 도봉구 창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울시에 이런 부족했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지역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던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최근까지도 계속 반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런 서울 외곽에 베드타운 이미지 변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이런 지역적인 발전의 한계와 일자리 부족, 이런 열악한 문화 환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었던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만 한번 살펴보더라도요. 도봉구 같은 경우 26.19%로 5위를 차지한 점을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노원구 34.66%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두 지역이 1위와 5위를 차지한 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이런 강남의 가격 상승들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상대적으로 그 지역보다 저렴했던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바로 도봉구와 노원구가 이런 가격 상승
풍선 효과의 가격 상승을 만나봤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풍선 효과라고 하기에는 이런 가격적인 요소가 가격이 상승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도봉구 창동으로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가장 큰 호재가 또 GTX 노선에 이런 개발 호재가 또 있다는 점이 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동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창동 지역 같은 경우 기본적인 이런 지하철이 노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호선과 1호선을 만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는데 4호선 아래쪽으로는 서울역과 수요, 성신여대 쪽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겠고요. 또 위쪽으로 보신다면 당곡에 그쪽 방향을 지나서 추후에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개통될 이런 진접선까지 이런 확장되는 부분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호선 진접 지역으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하철이 확장이 된다면 그곳에서 오는 이런 유동 인구의 증가 효과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창동역 같은 경우는 또 GTX 노선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GTX C 노선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GTX C 노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곳이 현재 더블 역세권에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원역 같은 경우 그 옆에 이제 한정거장 옆에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러한 7호선을 이용을 해서 또 강남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의 환경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 되겠는데 또 도봉구 창동 이런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런 생활 인프라 워낙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군이면 학군 또 이런 학원가까지도 워낙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 도봉구 창동이 되겠고요. 또 주변 지역에 이런 대형 할인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이런 생활 인프라 또한 뛰어난 지역이 도봉구 창동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을 살펴보니까 참 살기 편리한 동네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옛날의 창동이랑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배두타운으로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 호재 좀 알려주시죠.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요. 서울 2030 플랜의 이런 7광역 중심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창동 상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경제 중심지, 과거 배드타운에서 벗어나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되고 있는 지역이 도봉구 창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원척을 중심으로 해서 창동의 차량 기지와 주변의 가용지까지 포함해서 지역 고용 기반을 늘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필두가 바로 이런 서울 아레나와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또 로봇 과학관과 창동 아우르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겠죠. 여기에 창동과 노원을 연결하는 이런 교량까지 또 연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을 편리하면서도 이러한 모든 시설을 같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노원과 도봉이 통합까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아레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아레나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장,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콘서트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K-팝의 열풍 굉장히 뛰어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많은 관광객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해결된다면 이곳에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K-팝 전문 공연장이 지금 그 개발 중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250만 명의 이런 관광객이 돌 수 있게끔 예상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상권까지 발달될 수 있는 이러한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2,000여 석의 이런 중형 공연장과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또 그 옆으로는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대단히 큰 이러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곳에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또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런 많은 회사들 들어오게 됨으로써 많은 직주 인구가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음악 콘텐츠가 바로 이곳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음악 관련된 주거 시설까지도 같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 도시로서 발돋움하는 이런 기본 틀을 만드는 그러한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문화 콘텐츠가 유통이 되어서 바로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도듬하는 그러한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또 그 옆으로
이런 음악 시설이 이런 문화 시설과 더불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답보되어 있던 창동 민자 역사까지 개발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창동 민자 역사 같은 경우는요, 11년가량 거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거진 뭐 철골 구조물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서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디오트에서 이곳을 인수함으로써 지금 다시 한번 개발을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GTX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곳의 환승센터까지 더불어서 민자 역사, 앞으로 이곳에 상업시설이 더더욱 늘어날 수 있는 개발 호재까지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서울 아레나 옆으로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까지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이런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이런 집가 상승분도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도봉구, 창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봉구 창동 반대편에 이런 또 창동 차량 기지가 있는데요. 이곳에 창동 차량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곳이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또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창동의 차량 기지는 4호선이 연장이 됨으로써 남양주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이러한 가용지가 이러한 그 시설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많은 업무지가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이곳에는 의료의 시설과 또 상업 복합단지가 또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또 들어서게 된다면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또 들어오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이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주변 지역에 이런 집가 상승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앞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이런 의료 기관이 또 들어설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장 또 중요한 이런 GTX의 노선의 호재에 또 만나볼 건데요. GTX 노선 위쪽으로는 양주의 덕정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수원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광역 교통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까지 GTX를 타신다면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노선이 생긴다는 점인데, 그중에 이곳 창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창동 지역에 이러한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곳 강남 지역까지도 이동 시간에 10분대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노선 이곳에 들어오게 된다. 이곳에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주변 지역 이런 마용 성광에 뒤지지 않는 직주 근접에 위치를 갖게 되는 이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 노선으로 인해서 이런 가격 상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부 구간 개통이 된 상태인데요. 이런 지하 도로가 또 개통이 된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또 이런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까지 복합 환승대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생긴다는 점인데, 이러한 부분들 현재 이동하기에는 좀 많은 이런 차량 정체로 인해서 이동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리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영동대로 지하 이런 부분들이 창동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면은 이동 시간 10분에서 20분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도로망 또한 생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하면서 지상부에 도로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지상부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또 언제나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수변 공원이 또 조성이 된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삶의 질의 향상 또한 또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의 개발 호재까지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 도봉구 창동이 되겠습니다. 네, 호재 정말 많죠. GTX 노선이 지나가는 강북권 지역이 바로 이곳 창동역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K-팝을 주도하는 공연장도 생기고 저희가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니까 아직 가격에 좀 반영이 많이 안 됐으면 좋을 텐데, 지금 만나볼 수 있는 투자 금액 3룸 기준으로 얼마 정도일까요? 네,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실평수 약 24평의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대 예상 금액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에 투자 가능하시겠다 볼 수 있겠고,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10만 원에 이렇게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분들이 전세 시에 4, 5천 정도에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도봉구 창동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무료 1:1 상담과 무료 세미나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주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 팀장님과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료 세미나는 매주 일요일입니다. 서울 안에서 재개발 지역을 분석해드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무료로 공개해 주시는 자리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그럼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도 남아있는 궁금증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고요. 그럼 보다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